주말이면 느긋하게 걷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잠수교인데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교 아래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전면 보행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설계안을 발표했는데 잠수교 위로 800m가량의 공중보행 다리가 구불구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공중데크의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작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잠수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교량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2층 보행다리가 높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최고 홍수위, 즉 13.7m 위에 약 1m의 여유를 두고 보행 데크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한강 홍수 수위가 16.1m거든요. 계획 홍수위라고 그래가지고 한강에 올 수 있는 홍수위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한강 교량을 계획할 때는 계획 홍수위인 16.1m가 아닌 18.1m 위에 구조물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폐적물 같은 게 있으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이 곡선인 경우에는 한쪽에 물이 수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한참 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계획 홍수위가 오면은 그 구조물이 물속에 잠겨서 강한 흐름 때문에 그 데크가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이겠죠. 홍수위가 높아집니다. 흐르는 단면이 줄어드는 거죠. 물속에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하는 물체가 있다 보니까 상류 쪽에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수위가 대방을 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요동을 치겠죠. 흐르는 물을 방해하게 되면 이제 흐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포대교 잠수교의 기초가 이제 흙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흙이 쓸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상향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18.1m라는 설계 기준을 만족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은 반포대교 밑으로는 통행이 이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반포대교 높이가 18.1m보다 조금 낮거든요. 만약에 통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포대교 바깥으로 나가서 통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중다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리를 공중에 매다는 케이블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케이블로 반포대교 교각에다가 매다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비틀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케이블에 강한 힘을 전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하류 쪽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반포대교 교각에도 충돌할 수가 있고, 또 하류 쪽에 있는 다른 교량의 교각에도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중이 꽤 큰 편입니다. 군중하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메다 제곱당 약 350kg, 0.35톤이죠. 현재 반포대교의 교각과 교각 사이가 약 30m 되거든요. 그래서 데크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꽤 큰 하중이 이제 반포대교에 추가로 작용을 하는데, 반포대교는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고, 그래서 기초 검토나 아니면 교각 자체가 안전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은 다리 높이와 교각에 매달 케이블까지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직접 전문가와 함께 방문한 잠수교 모습 잠깐 살펴보면요. 기둥들이 쫙 있고 이런 게 연속성이 있고 이게 되게 공간감이 있잖아요. 공간이 높으면 쾌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저거를 매달면은 좁아 보이고, 네. 저 둔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37번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최고 홍수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13.7이라는 건 실제로 수위입니다. 수위. 저기에서 1m를 유지하고 1m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도 보이잖아요. 네. 저 위로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구조물 설치도 안 되고 저기다 이제 매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올림픽대교나 이렇게 사장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당겨놓는 그 개념하고 이렇게 네, 매달아 놓는 네,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건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가 있고, 네. 사장교나 이런 건 당겨가지고 꽉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쵸. 얘는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얘가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는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 교각에다가 정착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영국 밀레니엄 브릿지 보면 완전 보행화를 이뤄냈잖아요. 우리의 잠수교는 상황이 다를까요? 군사적 목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위로 이제 반포대교를 지어서 2층으로 만들어진 경우죠. 그런데 이 잠수된다는 교량은 아주 작은 하천 또는 오래된 그런 교량들만 있고요. 템즈강
한강의 하천폭은 250에서 300 정도 되는데 이 밀레니엄 브릿지의 교량 길이는 약 250m 정도 되거든요. 한강은 하천폭만 1km가 넘고 실제로는 약 1.3km 내지 4km를 걸어서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고요. 이번 당선작은 네덜란드 기업의 작품인데요. 공중보행 다리로 공간을 확장하고 강렬한 색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컨셉이 세계에서 가장 긴 미술관인 만큼 보행 다리에는 미술 작품도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악천후 때는 어떻게 작품을 관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선작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당선작은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 추후 수치 조정을 통해 계획대로 설계가 가능할 때 계약 체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건 참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